여보세요? 원장님, 저 최근에 혈압약 먹기 시작했는데요.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원장님, 제 남편이 매일 아침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데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인터넷에서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선생님, 저는 20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바나나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한 달째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신데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는데 정말 위험한 건가요? 선생님, 제가 먹는 혈압약 설명서에 칼륨이 많은 음식 조심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바나나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바나나가 혈당도 올리고 혈압약이랑도 안 맞는다면서요?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현수입니다. 올해로 85살이 된 늙은 의사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다닌 지 어느덧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바로 혈압약과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소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버린 분들이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양심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늙은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신다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혈압약과 바나나,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서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바나나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칼륨을 보존하는 약을 먹는데 칼륨이 많은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 논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모른 채 무조건 바나나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고칼륨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이라면 바나나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놀라운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과도한 칼륨은 자동으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영숙 할머니는 20년째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서 바나나는 혈압약 먹는 사람에게 독이라는 글을 보신 후 좋아하시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석 달 후 영숙 할머니는 극심한 다리 경련과 근육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은 저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숙 할머니가 드시던 혈압약은 칼륨 보존성 이뇨제가 아니라 오히려 칼륨을 배출시키는 일반 이뇨제였습니다. 바나나를 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칼륨과 관련이 있는 약은 단 두 가지입니다. 칼륨 보존성 이뇨제와 일부 ACE 억제제 또는 ARB 계열 약물입니다. 나머지는 칼륨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바나나를 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감기약을 먹으면서 술을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약을 먹을 때 술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40년 전 젊은 의사였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보의 절반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바나나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입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거나 투석을 받는 분들은 칼륨 조절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바나나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투석을 받던 김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82세의 철수 할아버지는 손자가 사다 준 바나나를 하루에 3개씩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기셨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스피로노락톤, 아밀로라이드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라는 단어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이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칼륨 보충제를 먹는 분들입니다. 약 이름에 프릴이나 사르탄이 들어가는 약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약들도 칼륨을 약간 높일 수 있는데 여기에 칼륨 보충제까지 먹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나를 완전히 끊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나나를 끊으면서 동시에 다른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까지 모두 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오렌지.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다 피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칼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먹는 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를 보시고 약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약사에게 물어보면 어떤 종류의 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먹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정기적인 칼륨 검사를 부탁하십시오. 3개월에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 체여과율 GFR을 확인하면 신장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구 체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칼륨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60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식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바나나의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먹지 않는다면 하루에 바나나 1개에서 2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바나나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하루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만이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정미선 할머니는 78세에 혈압약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나나를 좋아하셨지만 주변에서 위험하다는 말에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미선 할머니의 약을 확인해 보니 칼슘 채널 차단제였습니다. 칼륨과는 전혀 관계없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미선 할머니께 안심하고 바나나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도 칼륨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넷째, 칼륨이 풍부한 다른 음식들도 균형 있게 드십시오. 바나나만 조심하고 다른 음식은 무한정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륨이 매우 높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염 소금 칼륨염을 많이 쓰면서 동시에 칼륨 보충제를 먹고 바나나도 여러 개 먹고 감자도 많이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상을 보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다섯째,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증상은 손발 저림, 근육 약화, 심장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저칼륨 혈증의 증상은 근육 경련, 다리의 쥐가 자주 남, 무기력함, 변비 등입니다. 이 역시 칼륨 부족 때문일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혈압약을 먹는 분들이 바나나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첫째, 저염 소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때문에 저염 소금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저염 소금의 주성분은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보다 저염 소금 한 숟가락에 칼륨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먹으면서 저염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차라리 일반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칼륨 보충제입니다. 요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칼륨이 들어간 종합 영양제를 많이 팝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칼륨이 부족한 것이라는 광고를 보고 무심코 사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는 분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보충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셋째,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같은 과일 주스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어 섭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이것이 바나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부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홍삼, 녹용 같은 보약에 칼륨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관절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셨는데 거기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가공식품의 함정입니다. 요즘 저나트륨 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칼륨을 첨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식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먹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식품을 골고루 적당량 먹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반대로 완전히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늙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두려움보다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나나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양을 지키면 됩니다. 오히려 바나나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먹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의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85세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강 원칙은 이것입니다. 극단은 피하고 균형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자신이 먹는 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한 개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노후닥터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0년 의사 생활의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이 늙은 의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